그리고 롯데케미칼 요번에 19만원에 매도한 거는 오늘부터 10에서 20%. 얘네들은 2조 유증자 할 것 같습니다. 주주 배정으로요. 지금은 부인하는데 지금 자금 절에 오징어 설계 들어간 것 같아요. 싸게 만들고 희석화시키고 주주 배정한 다음에 실권하는 건 일반 공모 돌리는데 일반 공모에 무슨 뭐 헤지펀드나 버무다 껴갖고 뭔가 또 싸게 받는 희석화 게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14만 쌍바닥 찍고 한번 스토리텔링 한번 보시죠. 롯데건설, 춘천 레고랜드, 부도난다, 쌍바닥 치고 19만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19만원대 터셨어야 돼요. 시간 여행하시면 무시하셔도 30%든 50%든 이때 끊으신 분들만 지금 요 10에서 20 빼놓으세요. 그래서 17만원과 15만원 사이에서 어느 가격대에서 멈추나 한 달 정도 체크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자금 조달하면 바로 튈 거고 2조 주주 배정 유상증자 들어가면 한 15만원까지 뺄 겁니다. 거기서 10회가 15에서 한 달 동안 판 거를 재편입시킨다. 그러면 그 감각은 이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연금, 국민연금 7.7, 롯데물산 20, 일본에 있는 애들이 9.9%, 롯데지주 25%. 그럼 롯데지주도 희석화 되겠죠. 그래서 롯데지주가 요번에 3만 원을 지지하는지 붕괴했다 가는지 증자하면 28,000원까지 구경하실 겁니다. 싸게 만들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버뮤다 들어오든지 뭐 해놓고 그 다음에 저 4만원 돌파는 저 시나리오를 갈 겁니다. 호텔 롯데는 금년 내년 아니에요. 호텔 롯데는 이렇게 희석화시키고 자금 조달한 다음에 건물 먼저 시도할 겁니다. 롯데 칠성 서초동 땅 부지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 시나리오를 뽑아갖고 7만원 정도 만든 다음에 호텔 롯데 상장시키지 지금 가격대에서는 절대 안 합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요 시간차 감각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따라 어떤 변동이 나오는지도 얘도 롯데케미칼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 거버넌스와 후계구도의 장남 롯데케미칼 그리고 여기도 저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우디 빈살만 그리고 자체 호텔 롯데 IPO 일본 주주하고 어떻게 털어내나 교통정리 하나가 이제 한 3년 시나리오를 잡을 겁니다. 얘네들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파세요. 루닉 우리가 시젠 팔아드렸죠. PCL 팔아드렸죠. 이제 급락한 종목들의 대반등 이유 없습니다. 그냥 원체 많이 빠진 것들 그럴 때 이런 종목들은 38.2와 50% 정도에서 반 61.8 나오면 웬 땡겨고 다 요 잣대에서 다 파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루닛 보세요. 10월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저점이 10월 13일이나 10월 13일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9월 30일 저점 찍은 집단군이 있고 10월 13일 저점 찍은 코스닥은 10월 13일이 대부분 더 많아요. 그러면 얘가 18,900원까지 빠졌어요. 38.2가 얼마입니까? 38.2 오늘 돌파했습니다. 26,000원 오늘 50% 에너지 이거 무조건 루닛 갖고 계신 분 28,000원 대주 잡고 오늘 50% 때려야 됩니다. 3만원 넘어 61.8 다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눌림목이 실적대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 6만원 팔아드린 거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 다 똑같아요. 박살낸 것들 하이브도 오늘 무조건 14만원이 어딘가요? 38.2입니다. 이게 61.8까지 갈지 38.2에서 땡치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 121선까지 비율로 3번 나눠서
14만원, 15만원, 16만원 이렇게 때려보면 어디까지 에너지가 끝나는지 감을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3번 정도 팔면 감 잡을 거예요. 그리고 다 파는 거는 16만원에 다 팔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15만원을 깨요. 그럼 거기서 다 파는 겁니다. 대도 조절해서 파는 법입니다. 위메이드 이게 상승률이 제일 세요. 납폭하다 해서 저 6만원이라는 가격이 거의 60% 가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120선까지 왔고 요새 코인 시장이 이상해요. 위믹스 문제가 어떻게 되나, 또 다른 해외 코인마저 또 파산 시나리오 연쇄부도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코인 쪽 갖고 있는 기업들은 다 피하세요. 넷마블, 컴투스, 위메이드. 그래서 금년은 옆에도 가지 마세요. 내년 한 1, 4분기에 이제 모든 위기가 다 지나가서 다 이 정도는 완성됐구나, 나올 거 다 나왔네 상황이 확인될 때까지 내년 3월 말까지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시젠도 보세요. 요번에 우리가 역발상 전략으로 PCL하고 요거 찍어드린 겁니다. 얘도 얼마까지 왔습니까? 36,000원. 36,000원이 어디에요? 거의 38.2와 50% 사이입니다. 이렇게 한번 대봤는데 팔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보냐면 실적 노출 때요. 그러니까 바로 사지 마세요. 4, 4분기 실적 노출이 그냥 내년 1월 말이나 2월 달에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옆에도 더 가는 거는 남드세 하시고요. 그런 호흡으로 이쪽 라인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주도했던 빈살만 관련된 한미 글로벌 짱돌 나오고 있고, 코롱 글로벌. 그럼 코롱 글로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보세요. 122격이 급등하고 더블 이상 난 걸 그 사망각도, 카지노 각도라고 그랬죠. 요번에 한미 글로벌이든 히림이든 코롱 글로벌이든 어마무시한 에너지 줬습니다. 그럴 때 이 상승폭을 일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1% 짱돌 나와요. 100% 다 팔으라고 그랬죠. 이런 현상. 이제 오히려 빈살만 와니까 오히려 재료 노출로 급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거 또 해먹어요. 121선이 어딥니까? 17,000원입니다. 17,000원. 그러면 상승폭의 반이 얼마예요? 요번에 얼마까지 갔죠? 여러분들 10월 13일 날이 얘가 13,000원입니다. 그걸 26,000원까지 땡겨버린 거예요. 더블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상승폭의 반이 어디예요? 19,000, 오늘 가격을 거기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19,700원. 25% 능선 어디예요? 16,000원. 저 여기다 박스를 거놓겠습니다. 여기서 저점이 언제 형성되나? 얘도 한 달 볼 겁니다.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해서 제자리 뛰게 하는데 V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16,000원과 19,000원대 재매수 위치를 잡고 3번 나눠서 사보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25,000~26,000원 또 만들 거라고 봅니다. 뒤풀이 파동이요. 그게 히림은 11,000원과 9,000원 사이입니다. 그렇게 굵직하게 잡으세요. 점 잡지 말고 면을 잡으세요. 이 영역, 여러분들이 점에서 잡으려고 그래요. 그거 착각이니까 면에서 잡아보시고요. 그런데 세아베스텔 지주 같은 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들이에요. 세아특수강은 시작했는데, 한 게임 했는데, 세아베스텔 지주 한번 보세요. 세아베스텔 지주. 지금 이거 갖고 계신 분이 지금 오늘 얘도 준동하니까 이거 매도해야 됩니까? 요거 2,000원 진폭 못 견디시면 18,000원 깰 때 무조건 반을 끊으세요. 저는 이 한국경제나 그 전문가들 집단들이 요거 요렇게 팔고 아주 짧게 매매하는 그것, 여러분들이 그거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옵션이나 파생이나 이런 것들 세력주는 그런 매매를 하지만 이 세아베스텔 지주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월봉으로 한번 보세요. 월봉으로
월봉으로. 저는 이거 35,000원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35,000원. 이걸 언제 시도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월봉 기준으로 지금 바닥에서 얘가 거의 제가 이 캔들을 세는 걸 좋아하는데 요때부터요. 거의 1년 동안 박스에 있어요. 여기요. 2021년 11월 달. 여기서 지금 개수를 한번 세보세요. 월봉입니다. 13개월 동안 박스입니다. 요 13개월. 상단 22,000원, 하단 15,000원. 그러니까 투자자로 하여금 15,000원과 22,000원 사이에서 사고 팔고끔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보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모은 거를 22,000원 돌파할 때 얘는 하는 겁니다. 전번에 얘는 7,000원 단에서 35,000원까지 이게 한 번 파동이거든요. 다음 파동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세아 베스텔 지주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세아 특수강을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으로 세아 특수강 해먹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 파동 얘는 7,000원짜리 2만원 12,000원대까지 죽이고 나서 27,000원 1, 2, 3. 그 다음에 세아 베스텔 지주 해먹을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저는 세아 베스텔 지주는 16,000원 깨면 2배 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1,000주 사놓으면 16,000원 깨면 2배를 사겠습니다. 2,000주 사겠다는 얘기예요. 아, 나는 그런 에너지 안 되면 18,000원 대두 잡고 반 끊었다가 16,000원, 17,000원까지 죽이면 거기서 다시 껴넣으십시오. 각자의 호흡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22,000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한 주도 안 팔겠습니다. 22,000원. 이거 돌파할 때 시작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월봉으로 상단 에너지를 돌파할 때. 그때 시도하면 이건 뭐 3만원을 치고 나갈지 그 다음 그림이 거기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직까지 먼저 해먹은 건 눌림목. 얘는 아직까지 좀 으쌰 남은 거. 그리고 지금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전 주도주라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 빈살만 와갖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엎어치기. 어저께 제가 이걸 걱정한 거예요. 어저께 제가 9시에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연합경제TV의 이슬리오 팔로더머니에 닿아서 1시간 동안 뭐라고 떠들었죠? MOU 갖고만은 안 된다. 뉴스에 파는 에너지가 있을 거다. 그거를 반대로 하는 대형주에서 선도주가 현대건설이든 현대로템이든 삼성 엔지니어링이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두산 피어셀 매도한 게 눌림목 주면서 다음 대타가 나와야 된다. 두산 피어셀 보세요. 두산 피어셀 요런 것들 치고 이게 이제 얘가 32,000원 정도 오면 얘는 또 다시 사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저는 4만원 5만원 보합입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만원을 보합으로 보는 종목입니다. 그 점을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현대건설은 그 점 안 맞춥니다. 떨어질 때 알아서 사십시오. 요번에 34,000원까지 떨어졌죠. 저는 이 종목을 저는 10만원 보는 종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호흡이 주식은 너무 짧아요.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소일거리로 그냥 수없이 매매해드리지만 주식은 현대건설 여러분들 전체 자산 현대건설 한 놈만 패셔도 돼요. 제가 장담컨대 2030년에 여러분들 재산 10억이든 100억이든 현대건설이 더블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정의선 회장이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 대주주 거버넌스로요. 그거를 우리는 요거를 뭐 34,000원 팔아서 뭐 몇천 원에 팔고 사고 이걸 습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큰 부자 안 됩니다. 진짜 큰 부자 안 돼요. 주식으로. 점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오히려 갈자리에서 죽이면 이거 재료 노출이고 그냥 이렇게 21선까지 조정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겠습니다.
21선이 어디에요? 21선 38,000원입니다. 38,000원. 그러면 이제 카운팅을 하세요. 오늘이 저점이 되는지 앞으로 여기서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요? 삼성전자한테 물어보세요. 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6만원을 깨요. 그럼 얘도 같이 1,000원에서 2,000원 조정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로 파생시장 땡이에요. 그러면 얘는 4만원 지지합니다. 그리고 다음 파동은 요 8월 26일 고점을 뚫을 때 요거 뚫는 거는 이제 뭔가 나오겠죠. 뭐 비밀조항이 됐던 뭐가 됐던 조단위 수주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한전부지든 뭔가 현대건설과 연결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현대건설 거래량이 여러분들 지금의 거래량의 평균 거래량의 3배에서 5배 돼야 됩니다. 거래량이 아직도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획을 알아서 잡으십시오. 그리고 떨어진 날 사셔야 돼요. 1,000원에서 2,000원 단위로 각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르는 것 중에 의미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현대건설은 조정하는데 현대로템은 치고 나가요. 이 현대로템도 우리가 시간여행하는 종목으로 2030년 10만원을 갖고 싸우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편하게 요번에 32,000원 돌파하면 대응하겠습니다. 32,000원. 오늘은 현대로템은 치고 나가고요.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그동안 급등했던 코롱글로벌이나 한미글로벌은 조정합니다. 여러분들 요게 하나의 아이디어 같아요. 저는 히림 보시죠. 히림 요거 9,000원 기다리는데 9,000원 안 줄 것 같네요. 9,000원 주려면 오늘 한 10에서 얘도 한 20% 정도 투매가 나와야 되거든요. 거래가 안 돼요. 팔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11,000원부터 들어가 보십시오. 요놈은 오늘 뭐 한미글로벌, 코롱글로벌 그런 쪽 관련된 종목들, 먼저 간 종목들, 더블 이상 간 종목들, 얘도 더블 이상 난 종목이에요. 히림도. 근데 9,000원과 만원 선을 기다렸는데 21선을 지지할 가능성이 많네요. 그러니까 전번에 저항 고점이 지지로 잡으려고 그러는가 봐요. 1,500원입니다. 그래서 얘는 1,500원과 11,000원에서 모아보시고 다음 파동은 요번 고점 14,850원을 돌파하는 자리 때 다시 대응하시죠. 이거는 설계이기 때문에 저는 얘는 꽤 따라서 갈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 네옴시티 관련한 거는 앞으로 10년을 우리한테 중동에 관련된 에너지를 줄 거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뭐 빈살만 와서 하루 갖고 뭐 MOU 맺어갖고 모든 게 끝난다? 아직 발동도 안 걸었던 겁니다. 그 전에 미리 간 것들이 조종하는 거고 오늘은 대형주가 좀 가주면 좀 뭔가 좀 확산되겠다 했더니 오히려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별화 과정만 나와요. 현대로템만 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수들 에너지의 순환 이런 것들도 이게 이제 운빨 깃발이에요. 현대건설 집중하신 분은 아유 한 달 타임 늦어지겠네. 내년에나 보자. 근데 현대로템은 아이고 11월과 12월 달에 한번 32,000원 기대하겠네. 이렇게 차이들이 나는 겁니다. 종목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코롱 티슈진과 코롱도 지금 뉴스 보면 스마트팜이나 뭔가 또 거기에다가 뭘 연결시켜 놨어요. 그러면 이럴 때
전에 한번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SY축, Z축에 이렇게 계속 선을 그어봐라. 여러분들 이게 저는 시장을 에너지를 볼 때 찾는 방법입니다. 언제 시작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저는 TCGN 시작을 코오롱 우선주 거버넌스하고 해서 XY축에 딱 거놓았고 매일 선을 거놓으라고 그랬죠. 첫 거래될 때 고점에서 무조건 24,000 되도록 해서 요번에 11,000원까지 주겠습니다. 이제 녹색까지 빠졌어요. TCG는 10월 30일부터 계속 더 떨어졌는데 코오롱 우선주는 10월 30일, 11월 1일 오히려 16,000원에서 올라요. 그래서 여기서 냄새나네 이렇게 체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주 거버넌스 게임으로 이렇게 TCG인과 코오롱 우선주를 매일 선을 그어주세요. 그래서 TCG는 그러면 이제는 다음 파동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하락폭의 반이 어디입니까? 17,800 이거 돌파할 때까지 요 밑에서는 대응하지 마세요. 얘는 3, 4, 5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5, 6, 7로 대응하세요. 투기 주니까 5, 6, 7로 저점에서 50% 오를 때 내가 갖고 있는 팔고자 하는 수량을 비율로 때리는 거예요. 50% 오를 때, 60% 오를 때, 70% 오를 때. 그 파동 나올 때만 대응을 하세요.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상징성이 있는 거 5만원대 때리라고 그랬죠. 3만원대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이거 또다시 5만원 만들 겁니다. 예. 32,000원과 5만원을 몇 번 지그재그 만드나 보세요. 그리고 TCG인과 코오롱 생명과학은 저거를 이제 제가 집사 조직이나 이런 걸 핸들링하는 제가 현역에 있었다면 3월 말에 감사 보고서가 마지막 허들이에요. 감사 보고서. 그리고 TCG는 미국 기업의 DR 상장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DR을 자산 가치로 만들어서 그동안은 휴지가 될 뻔했던 거를 DR 미국 DR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DR이 뭔데? 마치 스테이블 코인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달러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 원달러 이렇게 되듯이 DR이 미국에 있습니다. 코오롱 TCG인 DR. 요거를 어떤 개념으로 요거 분명히 뭔가 머니게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게 이웅열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회사는 자식한테 이렇게 하고 중심은 미국에서 그거 집중할 겁니다. 그거를 풀어내는 게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오롱 회사가 될 거예요. 현 정부에서 그동안 완전히 접해면서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박살이 난 그룹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이제 한 3년 정도 계획을 잡을 겁니다. 거기가 이게 철저한 머니게임. 제가 그래서 TCGN 거래 정제할 때 그 오징어 설계들한테 당하지 마라. 그 변호사들 해서 이거 여러분들 꼬셔갖고 변호사비만 뜯기지 마시고 제가 3년에서 4년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을 거예요. 다시 재상대행 되는데 딱 정권 바뀌어 3년 반 만에 이 게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이 대주주가 거버넌스 게임을 얼마나 해먹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는 대주주 거버넌스 게임을 일반적 시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싸게 어떻게 만들어 갖고 비싸게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넘기나 그 구도를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할 겁니다. 버뮤다 군도의 페이퍼 컴퍼니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놓을 겁니다. 아마 만들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 한번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같은 험난한 장에 이런 실적들 좀 제가 DBI 때 한미반도체 이거는 1년 동안 쌓아도 좋습니다. 제가 물량 늘리기를 기준으로 공부 요번에
강의할 때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게 P미니 P맥스파입니다. 물량 늘리기 할 대상을 찾는데 여러분들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략화 시키냐면 P미니 P맥스파. 이게 뭔데 한번 저하고 같이 이거를 그때 오신 분은 공부를 하셨을 거고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다시 한번 공부하는 차원으로 지금 한번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첨부시켜 놔 드렸으니까 다운을 받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거를 제가 설명하는 것 같이 그대로 그리세요. P미니 P맥스파를요. 어디다가 올려놨나 잠깐만요. 첨부를 안 시켰나 보네. 물량 늘리기의 대상을 찾는데 기본 로직들입니다. 요겁니다. DB하이텍. DB하이텍은 저는 내년도 보면 또 다시 한 7, 8만원 정도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5만 5천원 정도 넘어가면 치고받고 비율매매 하면서 대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미반도체도 요새 야금야금 올라오죠. 그것도 15,000원부터 대응합니다. 한미반도체 15,000원부터 2만원 사이에 비율 매도를 할 겁니다. 아직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각도가 지금 각도에서는 대응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제가 기준을 잡는 게 있어요. 이 기업이 저는 주당 매출액, 제가 종목을 찰 때 이렇게 기획을 접으라고 그랬습니다. 나눠봐라.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또 뭐냐? 어디 있어? 잠깐만요. 제가 잘 못 찾겠습니다. 이렇게 헷갈리지? 여기 있네요. 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DB하이텍의 당기순이익은 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주로 중심을 보십시오. 영업이익과 분기 영업이익, 분기 매출액, 그리고 그 분기마다의 고가 저가, 그게 이겁니다. 2021년 1사분기에 1월달에 89,000원 고점 찍고 P맥스의 고점이에요. 그때 1사분기 저점은 67,000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빨간 색깔 우하양, 하늘 색깔 우하양 지속적으로 빠졌죠. 그러니까 분기의 고가 저가의 중심값이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4사분기 보세요. 4사분기 46,000원과 38,000원으로 고가 저가 분기가 좁아졌습니다. 좁아졌어요. 그런데 밑에 단 보세요.
녹색이 매출액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 색깔이 분기 영업이익이에요. 제가 분기 영업이익이 내년도 1사분기는 3천억 될 거라고 봅니다. 3천, 2,000단에서 3,000단. 매출액은 지금 대부분들 지금 쭉 보세요. 4,500~600억이에요. 이게 5천 넘어간다 배팅합니다. 8인치. 그럴 때 빨간색, 하늘색이 터닝을 하는데 어디까지 터닝하나? 이 속도를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P미니파, P맥스파의 기준은 주가는 떨어지는데 영업이익과 매출이 우상향한 기업 찾는 겁니다. 로직이 그래요. 이런 것들 한미반도체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오디텍이라고 하는 오디텍. P맥스, P미니파가 계속 하는데 매출액도 감소고 영업이익도 적자로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해요. 얘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줄었다가 늘어나거나 매출이 감소했다가 늘어나는 변곡점이거나 주가는 계속 빠지는데 영업이익 빠지면 다른 이유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다른 변수로. 뭐 수급 변수든 분할 변수든 그거는 실적만 커버되면 바로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이구 오늘 현대로템 에너지가 이게 장난 아니네요. 뭐가 나왔습니까? 뭐 확인 좀 해봐야겠는데요. 오늘 8%? 얘는 뭐 수주했나 보네요. 오늘 에너지가 이거 장난 아닌데요. 얘는 3만원 아래에서는 가만 계세요. 오늘 에너지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놈은. 그래서 요번에 얼마의 속도로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각도가 이게 급하면 이제 신경 쓰셔야 돼요. 바로 3일에서 5일 만에 32,000 뚫어요. 무조건 반 때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P미니, P맥스파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 공부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특기로 자신 있는 게 이 바닥 선수들의 머니게임들, 제가 투자조합이나 사모펀드나 그 다음에 또 펀드 매니저들 관리나 그 우리 1세대라고, 제가 수요팀 1세대거든요. 그러면 거버넌스나 아직까지 그 도제 시스템으로 키운 애들 중에 현역을 뛰는 애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그 거버넌스 게임 11월 7일 날 찍어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하이스트라고 영풍제지요. 그때 막 우선주 게임들 난리 칠 때요. 그리고 뭐 하나 우선주, 그다음 코롱 우선주 봐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금양 이거 그냥 나온 것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주가가 뭐 실적이나 이거 다 머니 게임들입니다. 뒤에 누가 있어요? 금양, 방님, 만호제강, 양지사, 전방 우리 한 게임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지금 눈에 보이지 마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음 타자로 딱 2개 찍어드렸어요. 하이스티라고 영풍제지요. 그때 영풍제지는 첫 번째 6,300원에서 10,000원 500원대 갔다가 8,400원으로 급락시켰던 때입니다. 11월 7일날 요거 하시면 뭔가 또 머니게임 할 겁니다. 얘네들 영풍제지 오늘 치고 나갑니다. 이제 11,000원 대잡고요. 얘는 어디까지 보내는지 대도 자꾸 높이세요. 아직 파는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저기 1년 전에 최대 거래량 터질 때 파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타자 얘가 뭐 13,000원까지 갔다 땡칠지 15,000원까지 땡칠지 모르겠는데 파면 그 다음은 반드시 얘 가세요. 하이스틱. 저 얘는 또 더블 보여요.
6,000원부터 시작을 할 걸로 판단하니까 이것도 다 거버넌스 게임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또 한번 또 제2의 방립 만호제가 전반같이 한번 또 대응을 해보시죠. 예, 오늘은 시장은 파생시장에서 누릅니다. 오늘은 320이 저항인 것 같습니다. 320 돌파 못하면 다 매수 오버나잇 하시죠. 그리고 만길이니까 콜은 이제 0.80 잡고 1.0 넘어가면 비율 매도. 그리고 풋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오늘 300%짜리.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지금 0.45 잡고 다시 여기서 1포인트 죽여버리면 얘가 또 더블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320 넘어가면 317.5가 더블 갑니다. 누가 마지막 게임 하는지 3시까지 보시죠. 네, 3시에 뵙죠.